SCHD보다 배당 성장률이 2배나 더 높은 종목이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스테디테일러입니다. ASML을 소개해드렸던 콘텐츠에서 부에 편입이 안 된 좋은 기업을 더 발굴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신 댓글을 보고요, 좋은 기업이 어디 없나 살펴보다 평소에 제가 생각날 때 소액식 사 모으는 배당 성장이 정말 놀라운 기업이 있어서 이것도 재미삼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ETF.com에서 살펴보니 부에 0.11% 편입이 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도 SCHD에는 편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니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MSCI 지수 편입 가능할까? 라는 내용의 경제신문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 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최종 불발, 이런 기사들의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MSCI가 미국 회사 이름이고요, 배당금을 매년 무섭게 올려주고 있는 주식이란 걸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다들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친숙하지는 않은 기업, 그러나 배당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무섭게 매년 올려주는 기업인 MSCI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의 약자로 1969년에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 기업은 주식, 채권, 헤지펀드 관련 지수들과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미국의 금융 서비스 회사입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제네바, 런던, 뭄바이, 홍콩, 파리, 도쿄, 상파울루, 두바이, 시드니, 프랑크푸르트, 밀란,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MSCI는 세계 각국 주식시장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으로 구분하고요, 각 시장별로 대형주와 중형주의 주가 성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지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MSCI 국제 및 세계 자본지수들은 1970년 이래로 산출되어 왔는데 인덱스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와 같은 소극적 투자 상품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MSCI 구조를 보시면 MSCI의 평가를 기준으로 선진국, 디벨롭드, 신흥국, 이머징, 프론티어 마켓,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MSCI 신흥시장 지수, 이머징 마켓의 아시아 섹터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선진시장 지수로의 편입을 위해 10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편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MSCI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선진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는 표를 보시면 그래도 중국, 대만, 인도는 그렇다 쳐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과 동급으로 본다는 것이 GDP나 기술 경쟁력 등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 나라들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MSCI의 2007년부터 지난 약 16년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하락도 그냥 평평하게만 보여질 정도로 지속적으로 우상향한 모습입니다. 2021년 말까지의 그래프만 보면요, 이렇게 거의 복리의 마법 그래프를 보듯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식들도 그랬지만 2021년 11월의 고점 약 664불을 찍고 고금리의 영향을 받아 거의 380불대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하여 현재 540불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2011년 1월경 1주당 약 36불 하던 가격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면 배당을 고려하지 않아도 현재 15배 정도 상승해서 15억 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스파이와 비교한 5년간의 비교 차트입니다. S&P 500보다 대략 3배 정도 아웃퍼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까지 고려한 토털 리턴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지난 5년간 세계 1등, 2등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를 해보아도 그렇게 꿀리지 않는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이 5년간 416%, 마이크로소프트가 300% 상승할 사이에 MSCI는 271% 상승함으로써 동기간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아웃퍼폼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문가들도 MSCI의 전망에 대해 ESG 지수와 데이터의 전도적인 제공자로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 증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성공하나 라는 제목들로 보도를 할 것이기에 앞으로도 자주 접하게 될 기업입니다. 물론 2021년 말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대형 기술주 등과 비슷하게 38% 정도의 하락이 나오긴 하였는데요. 현재는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 이제 살펴볼 배당 성장률을 보시면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은 주식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MSCI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 1.01%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기술주와 비교할 것은 아니긴 하지만 애플 0.5%와 마이크로소프트의 0.7%의 배당 수익률보다는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MSCI의 지난 10년간의 배당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2014년에 연 배당금이 0.18불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0.8불, 그 다음에 1불, 2017년 1.32불, 2018년 1.92불, 2019년 2.52불, 2020년 2.92불, 2021년 3.64불, 2022년에 4.58불, 2023년에 5.52불로 계속해서 배당금이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4년에 MSCI 한 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면 0.18불의 배당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불과 10년 후에 1주당 5.52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31배의 성장입니다. 만약 MSCI를 좋게 본 투자자가 2014년 연 배당금이 100만원이 되게끔 투자를 하여 놓았다면 추가 투자 전혀 없이 10년을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에 연 3,100만원의 배당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하였다면 배당액은 더 늘었을 것이고요. 이러한 배당 성장주가 미국에는 많이 존재하기에 참으로 흥미롭게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3년 그리고 5년간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23.5% 정도에 달합니다. SCHD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의 2배입니다. ASML의 배당 성장 그래프를 보면 들쭉날쭉하는 감이 있기도 하였지만 MSCI의 배당 성장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단 한 번도 배당액이 줄어든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5월, 8월, 11월에 4번의 분기 배당이라 연 1회 배당이나 반기 배당보다 든든합니다. 시킹 알파의 디비덴드 에스티메이트를 확인해 보면 2024년 올해에 6.1불, 2025년 내년에는 6.79불의 배당으로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측이기에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요. 전문가들도 MSCI의 배당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예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 성장도 세계 1등, 2등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이고 배당 성장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도 아쉽게도 부에는 0.11%만 편입이 되어 있고 SCHD에는 아예 빠져 있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ASM의 콘텐츠 때와 같이 가치투자 투게더의 배당 성장 계산기를 돌려볼까요? 1억 원을 투자하고 그 뒤로 매월 10만원씩 투자를 지속하는 경우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10년을 가지고 있어도 배당 수익률이 연 1%에 불과하기에 매월 받게 되는 배당금은 64만원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당 성장률이 23.5%나 되기에 15년 후에는 한 달에 280만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 20년 후에는 한 달에 2,800만원이 넘게 됩니다. 배당 재투자의 복리의 마법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적립식 투자 금액을 10만원보다 더 높이게 되면 배당 성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MSCI의 배당 성장이 이렇게 23.5%씩 매년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기에 재미삼아 돌려본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정말 좋고 매력적인 개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 슈드에만 집중하다가도 눈이 한 번 더 돌아가게 되고요.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별 종목의 경우 ETF에 비해 하락폭도 크고 리스크가 존재하니 ETF 투자가 마음 편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현 시대에 너무나 편한 문명의 이기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MSCI가 제일 많이 편입되어 있는 ETF를 찾아보았습니다.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티커 IAI라는 ETF인데요. 증권 및 상품 거래소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 제공 업체의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추적하는 ETF라고 합니다. 보유 종목들을 보니 제가 좋아하는 기업인 S&P 글로벌이 14.69%로 1등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MSCI는 4.38% 편입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장기 보유하고 있는 무디스도 4.18% 포함되어 있는
괜찮은 ETF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운용 수수료가 0.4%나 되는 점은 좀 아쉽네요. 지난 5년간의 차트를 살펴보면 부보다 8% 정도 언더퍼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과거 5년만 놓고 보면 수수료가 0.03%에 불과한 부의 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CI 또한 ASML과 같이 미래가 밝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주가 상승 및 배당 상승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MSCI의 주가 상승, 배당 성장 이력을 살펴보면 좋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MSCI 또한 개별 종목에서 찾아보기는 드물게 주가 상승과 배당 성장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부와 SCHD를 기본 포트로 구성하여 쭉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들도 소액씩 모아 가실 수 있다면 미래에는 정말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스테디 테일러였습니다.